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보고 싶으신 차량이 있으시면 아래 글을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적합한 차량이 있으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5 차량을 700만원대에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700만원대에서 K5를 찾는 이유는 YF 소나타보다 인기가 좀 더 많아서 그런지 K5 매물이 괜찮은 매물은 700만원대 정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대 K5 차량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 조건은 수원 전체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무사고 차량 중에 K5 모델을 검색을 하면 110대 정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우선 저렴한 것들은 한 450만원대부터 금액대는 500만원대, 600만원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렴한 순서대로 보시면 뭐 옵션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보셔도 주행거리가 뭐 17만 킬로, 15만, 22만, 거의 10만 킬로대 이상대 많은 킬로수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500만원대 후반대까지 가셔도 거의 한 10만 킬로대가 많이 넘는 차량들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대까지 한번 가서 보셔도 주행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중고차를 구매를 하셔서 좀 그래도 한 몇 년은 괜찮게 좀 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가급적이면 10만 킬로 미만대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한번 10만 킬로 미만대로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면 수원에는 10만 킬로 미만대 K5가 28대 정도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은 마찬가지로 저렴한 순서대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보시기는 좀 편하실 거예요. 가장 저렴하게 10만 킬로 미만대 나와 있는 차량을 보시면 650만 원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제 거의 9만 킬로대 인접 뭐 10만 킬로대 가까이 탄 차량들로 한 600만 원대 후반대까지는 거의 10만 킬로대 가까이 탄 차량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계속 추천해 드리는 게 좀 간혹 가다가 좀 짧은 키로수가 있으면 그런 차들을 추천을 많이 해 드리는데요.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찾아봤을 때는 뭐 사고 여부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다 있는 반면에 지금 주행거리도 짧고 700만 원대 정도에 750 정도 나와 있는 49,000 킬로 정도 탄 2011년식 K5 럭셔리 모델, 이 차량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색깔은 좀 은색이라 좀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긴 하시겠지만 차를 좀 오래 타고 문제없는 차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좀 상대로 좀 이렇게 좀 주행거리 짧은 건 어떨까 좀 이렇게 선택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내용을 살펴봐 드리면 우선 럭셔리 모델로 디럭스보다 옵션은 조금 더 들어가 있고요. 뭐 색상은 은색으로 나와 있고 보시기 전에 뭐 키로수가 짧아도 사고가 나 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고부터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주행거리 48,845km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제 렌트 이력이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고 여부, 교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네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맨 밑에 보시면 점검자 특이사항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점검자 특이사항에서도 뭐 다른 뭐 큰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작성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보시면 오일 누수라든지 전반적인 상태도 다 양호한 상태로 점검이 맞춰진 상태고요. 그리고 내부 옵션을 한번 살펴보시면 K5가 디럭스, 럭셔리, 그리고 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디럭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옵션은 있는데 뭐 전동 시트가 빠진다든지 뭐 그런 세부적으로 옵션이 하나씩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럭셔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전동 시트 그리고 뭐 접이식 밀러나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룸밀러에 이렇게 열선 시트 그리고 내비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디럭스 모델도 이렇게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LPG 차량들만 이렇게 스마트 키가 좀 없고 디럭스 사양에서도 스마트 키가 있는 거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정도 급에서 찾으시는 옵션이 뭐 스마트 키라든지 열선 시트, 뭐 접이식 밀러라든지 이런 옵션을 찾으시는데 기본적으로 옵션 같은 건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뭐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게 좀 디럭스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옵션 상태도
뭐 차량을 타시면서 불편한 거 없이 뭐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으시거든요. 다만 이제 은색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친구분들이 조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멋으로 타는 거 아니고 진짜 좋은 차를 탄다라고 가정을 하면 좀 이렇게 주행거리 짧은 차들이 엔진 상태라든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엔진 상태도 깔끔하고요. 뭐 누수라든지 기계적인 고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거리 좀 짧은 차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49,000km짜리 이 차량 이외에 그 이상대를 보시면 90,000km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100,000km 넘어가면 조금씩 고장이 하나씩 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00,000km 인접한 거는 좀 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다 보면 한 76,000km 정도에 789만원에 나와 있는 차, 뭐 이런 차도 있으신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모델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연식은 뭐 연형으로 보지 마시고 최초 등록일로 따지셔야 된다는 점 꼭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럭스 모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럭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전동 시트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하나하나씩 조금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 차량 같은 경우는 디럭스 사양에서 좀 그래도 옵션을 추가적인 옵션을 조금 더 넣은 것 같거든요. 아까 없던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라든지 불판 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스마트 키라든지 내비는 이제 사제로 매립을 했고, 아까 럭셔리하고 또 차이가 지금 핸들 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이런 옵션들은 조금씩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선 중요한 성능 기록부터 확인을 하시면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교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네요. 올 뉴스라든지 마찬가지로 75,000km도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가 많이 안 탄 차이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점검자 의견사항에 보시면 지금 위에 보시면 이제 교체나 이런 게 없이 나와 있지만 밑에도 여기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후드 조정 흔적이라고 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범버 쪽으로 약간 사고가 조금 있지 않았나. 뭐 그래도 골격적으로 큰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범버 교체하시면서 이제 그 본네트 쪽에 좀 찍힌 부분이나 뭐 이런 게 있거나 그래서 좀 뜯어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큰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키로수하고 가격 대비했을 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게 지금 75,000km에 마찬가지로 10년 8월 등록에 등급이 프레스티지 모델, 등급이 조금 좋네요. 주행거리하고 가격은 마찬가지로 789만원 정도. 썬루프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모델이 프레스티지 모델은 디럭스보다는 이제 2단계 위의 등급의 옵션이기 때문에 내부 옵션이 조금 틀리시거든요. 내부 옵션을 보시면 뭐 추가 옵션이지만 뭐 내비게이션도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키라든지 지금 보시면 내비 정품 때문에 이렇게 에어컨 위에 보시면 버튼식이라든지 이런 디자인도 살짝 틀려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열선 시트 뿐만 아니라 운전석 통풍 시트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정품 내비. 정품 내비는 지금 맵을 보시면 요연식들의 현대기아차들은 다 이 맵을 쓰거든요. 사제 뭐 지니맵이나 뭐 다른 맵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요 지금 맵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정품 맵인지 아닌지 좀 구분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럭셔리에서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는 옵션이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뒷좌석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집에 자녀분들이 있거나 이제 뒤에 타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면 뭐 아무래도 겨울철에 뒷좌석 열선 시트나 이런 건 상당히 좋으시거든요. 기본적인 스마트 키라든지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이제 불판 휠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키로수도 짧고 엔진도 지금 보시면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연식 대비했을 때 상태는 꽤 깔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고 여부를 보시면 75,597km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에 이제 렌트 이력 없음이라고 나오시고 사고나 교체 같은 거 없고요. 그리고 올 뉴스 같은 거 당연히 없고 밑에 보시면 뭐 특이사항에서도 뭐 사이드 멤버 미세 판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골격 사고에 대한
예, 그런 기록들 전혀 없으시네요. 예, 사고 전혀 없으신 무사고 차량으로 지금 금액대 700만 원대 정도 찾았을 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만 좀 뭐 굳이 흰색, 검정색 아니셔도 상관없다 하시면 지금 이런 모델도 지금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매물을 위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이상대는 이제 800만 원대가 넘어가시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연식은 뭐 12년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긴 하세요. 근데 어차피 거의 10년 가까이 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저는 연식보다는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이 여태까지 판매를 했을 때 뭐 큰 문제가 오히려 더 안 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연식보다는 주행거리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키로수가 뭐 이렇게 더 짧아지면서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 800만 원대 이상대까지는 보실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 차량을 만약에 추천을 해드리면 처음에 보셨던 은색 모델 같은 경우는 흰색이나 검정색을 굳이 찾지 않는 분들은 주행거리가 짧은 옵션이 중간치 정도 들어간 지금 은색 이 차량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나는 꼭 흰색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옵션이 조금 빠져도 뭐 그래도 파노라마 썬루프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행거리도 75,000이면 그렇게 많이 한 차량은 아니시거든요. 연식 대비했을 때 이 차량도 많이 짧기 때문에 뭐 옵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하시면 이 차량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제 옵션을 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마지막에 보셨던 뭐 지금 프레스티 모델 위 차량도 75,000km면 뭐 2010년식 대비했을 때 상당히 짧은 키로수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옵션도 상당히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세대를 보시고 뭐 차 상태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K5 700만 원대 차량을 한번 추천해 봐 드렸는데요. 차량 중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